들립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 자, 우리 오늘 프리기아 스케치 시작하는 날인데 어디 보자. 아니, 신입생들이 많네요. 나는 초등기아에서 넘어오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단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오리지널 기아 스케치, 초등기스, 프리기스 이렇게 세 단계가 있잖아. 근데 그러네요. 나는 베스트는 넘어왔네. 생각보다 신입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먼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얘들아 뭘 해줄 거냐면 OT를 해주려고 해. 그래서 내가 단톡방에 이런 글을 올려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기아 스케치 조성림 선생님입니다. 오늘 특강 수업 개강을 앞두고 안내를 드릴게요. 첫 번째 준비물 뭐가 필요할까요? 교재, 자, 컴퍼스. 우리 수업은 작도를 많이 하는 수업이라서 항상 자와 컴퍼스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필기도구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교재를 아직 받지 못한 친구는 그 자료 링크에 보면은 그 파일이 올라가 있어요, 얘들아. 그러면 거기서 그냥 출력해서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교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교재가 어떻게 생겼냐면, 얘들아, 교재가 궁금할 거예요. 교재가 어떻게 생겼냐면, 1. 이론, 2. 대표 유형, 3. 워크북 이렇게 있어. 그런데, 이 이론 부분이 거의 우리 90분 중에 60분을 차지해. 이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이론이 조금 길다. 이론을 길게 하고 대표 유형 문제가 파트 1 베타 스텝하고 파트 2 알파 스텝 요렇게 있어요. 그래서 베타 스텝은 좀 빠르게 풀 수 있으니까 난이도가 별로 높지 않은 문제겠지? 자, 그 다음에 알파 스텝 같은 경우는 좀 난이도가 높아. 근데 알파 스텝에 가면 생각의 흐름이라는 부분이 있고 성림쌤은 어떻게 풀었을까라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은 너네들이 쓰는 공간이 아니고 선생님이 풀이를 같이 쓰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두 개가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숙제가 되는 건데 숙제는 우리 단톡방에 올리고 있진 않아. 우리 지금 단톡방에 100명이 넘는 학생이 들어와 있어요. 또 너네 오자마자 왜 그렇게 뭐야 또 나한테 아부라고 그래. 참. 응? 선생님 광대 승천했잖아 지금. 자, 이거는 숙제인데 우리 이걸 그래서 단톡방에 올리진 않고 단톡방에 올리는 거는 따로 있어. 뭐냐면 전체 시험을 우리가 이번 주에는 시험이 없는데 다음 주가 아니죠. 금요일부터는 시험이 있거든요. 전주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그거의 시험지를 채점을 해서 올려주면은 그거를 우리가 합산해서 성적이 아니고 그냥 제출만 하면 기프티콘 줘. 그러니까 우리 수업이 총 12회잖아. 그럼 2주차부터 우리가 시험지를 걷기 시작하면 2, 3, 4 해서 12회까지니까 총 11번을 제출하게 되면 기프티콘을 받게 된다는 거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숙제 같은 경우는 그냥 혼자서 하면 되겠죠. 혼자서. 이해하셨나요?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가 우리 수업에 대한 내용, 교재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수업의 난이도를 보게 되면은 난이도가 얘들아 생각보다 어려워요. 난이도가 우리 수업의 특징이 뭐냐면 내 수업의 전체 특징은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 그래서 1, 2, 3, 4 축축축축 10, 11, 12 되면은 애들이 한 여기 정도까지 뭔가 난이도가 별로 안 어려운데 약간 쉽다.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지. 좋은데? 이러면서 약간 웃으면서 시작을 해. 근데 점점 한 6회쯤 가면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죠. 이게 뭐지? 이렇게. 잘 버티면 돼. 그러니까 첫 주, 둘째 주에 쉽다고 해서 내가 너무 잘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뒤에서 내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12주 동안 총 할 내용은 중등기아 전반에 걸친 내용인 거야. 중등기아 전체 내용인 거야.
그러니까 아주 딥하게는 볼 수가 없고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보게 돼요. 대신에 기본 이론은 다 가져가되 선생님이 심화 문제를 약간씩 넣어놨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난이도는 살짝씩 어려워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 이론인 거야. 얘를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 얘들아. 그래서 이론을 내가 잘 완성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이후에 이제 기하 스케치라고 해서 이제 거기를 가게 되면은 심화 이론 플러스 심화 문제를 풀게 되고 여기까지 하면 이제 중등 기하가 마무리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푸기스를 시작을 하는데 자, 그래서 뭐 숙제는 워크북 교재에 있어요. 파트 3 워크북 그거를 혼자서 풀고 채점하시는 게 숙제이고 수업 끝나면 선생님이 답안지를 올려줘요. 그래서 교안 같은 거를 교안이라고 해서 교안 이게 뭔지 너네 모르더라고. 교안이 뭐냐면 해설지야, 해설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수업 시간이 90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90분에 비해서 배우는 내용은 굉장히 방대할 거야. 너네 아마 학원을 다니면은 학원에서 배우고 왔을 때만 한 3시간짜리를 배우다 왔는데 여기서 한 90분 만에 막 몰아치고 나면 와, 내가 지금 90분 안에 뭘 한 거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거든? 그래서 시간이 좀 부족해서 필기를 다 못할 수도 있어. 괜찮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아마 학생들의 그 학년도 다양할 거야. 안 그래도 지금 학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학년이 막 3, 4, 5, 6, 중1, 중2까지 있을 거예요. 되게 다양할 거거든. 그래서 아이들마다 또 필기 속도가 달라요. 학년에 따라서도 필기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필기를 하고 대체로는 수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교환이 있다는 거야. 끝나면 우리 영상도 다시 볼 수 있고 교환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진정한 방학 특강이 아니겠니, 얘들아? 지금 밖에 짱 더운 거 아시죠? 나 기절하는 줄 알았어. 밖에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엄청 더운데 우린 집에서 시원하게 공부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셨죠? 자, 학년 얘기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거 하면은 끝도 없어. 끝도 없어.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 여기에 셀프 체크 테스트라고 이게 이제 매 수업 끝나고 나서 보게 되는 거야. 매 수업 마무리 후 10분 동안 간단한 이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범위는 근데 이론에서만 나오진 않고 파트 1, 파트 2까지. 왜냐면 파트 3 워크북은 숙제니까 거기선 안 나오겠지. 그리고 얘들아 워크북에 보면은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문제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이론 파트 1, 파트 2 이렇게 안에서 시험을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테스트 답안도 내가 같이 올려줘. 그러면 채점을 해. 응시 후 채점하여 그 다음에 오답까지 완료해서 우리 오픈 채팅방 있잖아. 거기에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첫 시험인 8월 1일 이번 주 금요일 이제부터 체크되면 종강 때까지 총 11번이 모두 체크되면은 기프티콘을 받게 됩니다. 까지 안내 내용입니다. 끝! 10분 동안 설명했나요? 아주 빨라. 좋았어. 9분 만에 설명 끝냈어. 송아, 좋은 질문. 우리가 오늘 이제 처음 수업을 해보면 알겠지만 오늘은 딱 11시 반에 시작해서 1시에 끝나겠죠. 그러니까 점심 웬만하면 먹고 수업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오전에 조금 간단하게 먹고 왜 내가 너네 밥까지 신경 써야 돼? 약간 배가 고프면 공부가 잘 안 되는 법이거든, 얘들아. 그래서 살짝 수업 시간이 11시 반에서 1시 우리 방송 때문에 이게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약간 출출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뭘 좀 먹고 시작하는 게 어때? 이게 적당히 먹어야지 뇌가 좀 돌아가거든요. 단백질 위주의 식사하시고 수학해야 되면은 그 몸의 컨디션을 잘 정렬을 하고 시작을 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러고 나서 1시에 끝나면은 1시에 원래 그냥 끝나는데 금요일부터는 1시부터 1시 10분까지 지금 딱 여기 유튜브 칸에 그게 떠요. 그 시험지가 여기 떠요. 이렇게. 그 PD님이 띄워주실 거야. 그러면 그걸 보고 시험을 보셔도 되고 선생님이 톡방에 시험지를 올려주기도 해. 그러면 그걸 그냥 출력해서 풀어도 됩니다. 아셨죠? 아무튼 10분 동안 보는 거예요. 까지. 자, 그래서 전하고 싶은 말, 마지막에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야.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지 나. 우리가 총 이게 이렇게 사례가 들려갖고 자, 지금 여름방학 특강으로 3주 동안 주 2회씩 해갖고 이제 6회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일요일 이제 오전 10시로 넘어가요.
그래서 또 6회를 하게 되면 이게 마무리가 되는 수업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게 총 12회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쵸?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총 어느 정도 되냐면 2달이야, 2달. 2달이면은 중등기하를 개통으로 한 바퀴를 볼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중등기하라는 거는 조금 몇 겹 바르는 게 중요해, 얘들아. 처음에는 기본 이론을 한번 보고 그때는 내가 심화 이론을 얘기를 해도 너네들이 표정이 이럴 거야. 나랑 수업을 하면서도 내가 심화 이론 아예 안 넣지 않았어. 그래서 한 번씩 보게 되면 이런데 이게 다음 단계가 뭐라 그랬어? 기하 스케치라 그랬잖아. 이제 여기가 또 12회야. 그럼 얘는 이제 3달이거든요. 그럼 사실 이제 원래는 요게 요렇게 합쳐서 3달 해서 6달인 건데 우리는 지금 방학 특강을 활용해서 5달 만에 끝나는 커리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어려웠던 푸기스가 여기에 오게 되면은 애들이 훨씬 쉽다라고 느껴. 여기에 김루이 있네. 있다. 드프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겠다. 쟤는 내 수업을 되게 여러 번 들었던 친구야. 아마 쟤는 다 들었을 거야. 초등기하 빼고 푸기스, 기스, 평기까지 다 들었을 거야, 루이가. 근데 아마 루이도 많이 느꼈을 게 저 데드풀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프리기하 스케치를 들을 때는 진짜 뭐지 이게? 그러니까 처음엔 쉬울 수도 있어. 내가 오늘은 뭘 할 거냐면 그래봤자 점이 뭔지 선이 뭔지 교점이 뭔지 교각이 뭔지 막 이런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그건 아주 기본적인 용어 정리거든. 나중에 가게 되면 뭐 등적 변형 이런 걸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이제 막 머리에 물음표가 막 생겨. 근데 그게 여기에 와서 다시 설명을 하게 되면은 내가 왜 그때 그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었지? 라고 하는 되게 신기한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기하는 정복이 가능해. 그러면 내가 잘 가르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2번 들어서 그런 것도 있어. 이때는 막 진짜 별나라에 갔다 오는 내용이었는데 이때 와서 다시 들어보니까 아니 내가 그때 왜 별나라를 갔다 왔지? 여기 지구인데?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지.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치, 이게 기하가 그래도 우리가 따로 이렇게 다 같이 지금 100명도 넘는 친구가 다 같이 공부를 하는 데는 다 항상 이유가 있어. 이 수업이 선생님이 유리스마 스쿨에서 2년째 하고 있거든요. 이게 대치동에서는 몇 년째 했냐면 내 나이가 어때? 사실 6년 전, 7년 전. 몇 살부터 했을까? 내가 28살 때부터 했으니까 한 7, 8년 됐나 봐요. 이 특강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나한테 기하만 배워나간 애들이 정말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하가 따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은 맞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어려웠을 거야, 아마.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기하가 어렵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건데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제대로 공부를 시켜주는 선생님도 잘 없고 애들도 뭔가 얘를 집중해서 다시 공부할 일도 없고 그냥 일반 1학기처럼 공부를 해서는 사실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따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5달, 6달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은 기하는 정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다 하면은 인식도 바뀌게 되고 마지막 주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정말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얘들아? 중요한 것은 바로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다. 마지막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기하 공부를 해봅시다. 아셨죠? 하면은 믿고 나를 따라오면은 무조건 완성은 됩니다. 정말이에요. 리얼. 자, 되었죠? 이 수업이 있잖아. 선생님 대치동에서 요즘에 엄청 유명해졌는지 이런저런 학원에서 내 연락처를 몰래 가져가서 전화가 오더라. 선생님, 저는 무슨 학원의 누구인데요. 조성림 선생님 맞으시죠? 어젯밤에 일어난 일이야. 그래서 뭐 선생님 수업이 워낙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미팅 가능할까요?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대치동에서도 아이들이 기하가 부족하다가 아니고 그냥 기하 파트를 나갈 땐 나한테 많이 와. 그래서 얘를 보충해서 이렇게 딱 듣게 돼야지 사실은 밸런스가 맞다라고 보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냐면 너네들이 나랑 공부를 하면 너네들도 나한테 믿음이 생겨. 그런데 처음에는 아마 그럴 거야. 엄마가 그냥 신청해서 지금 들어온 친구도 여럿 있죠. 그래서 11시 반 시간 애매한데 이러면서 들어왔을 수 있거든. 근데 내가 그래서 구구절절 너네한테 설명을 해준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얘들아 엄마한테 고맙게 될 거다. 엄마 어떻게 이런 수업을 알아서 넣었어? 이러면서. 알았죠? 애매한데. 애매한데 11시 반 애매한데 배고픈데 이러면서. 자,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우리는 프리기하 스케치라고 해서 중등기하를 전반으로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차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길이와 각, 평행, 삼각형의 기초, 삼각형의 성질, 몇인가 넷이 얘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줄게. 자, 학년을 쪼개어 볼게요. 학년을 쪼개서 보게 되면 자, 여기부터 여기에 한 절반까지, 여기까지가 1-2고 얘가 2-2가 좀 겹쳐져 있어. 그래서 사실 2-2가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사실 가장 중점이 되는 내용이 2-2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3-2. 자, 여기서 내가 이제 2차 방정식을 배우지 않아도 제곱근을 몰라도 풀 수 있게끔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 1학년 과정까지만 배웠어도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1-2는 그래서 배우고 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짚어줄 거고 2-2가 중점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삼각형 엄청 중요하겠지. 사각형. 사실 얘들아 도형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 삼각형, 사각형, 원 아니겠니? 너네가 아주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바바바 하던 시절에 세모, 네모, 동그라미를 배웠잖아.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란다. 나중에도 너네를 괴롭히려고 마바바 하면서 세모, 네모, 삼각형, 사각형, 그 다음에 동그라미, 원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건 뭐야? 반원. 선생님한테 3살짜리 딸이 있는데 나는 얘를 그래서 원과 반원으로 가르쳐. 너네 동그라미로 배웠지? 너네 동그라미로 배웠지? 내 딸은 이거 삼각형, 사각형, 반원으로 배웠어. 그게 나중에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용어가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는 대충 뭔지 알 거야, 너네 이건. 얘가 뭐 직각 삼각형에서 이거는 어디서 책을 봐서 다 알더라고.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면은 이게 끝이야, 사실은. 여기서 약간 응용되는 내용 정도만 들어가서 한 주면 끝나고 여기가 이제 어려운 내용인 거죠. 여기 닮은 파트는 모든 도형이 등장을 하는데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문제를 많이 풀면 해결이 되는 단원이야. 한번 너네가 중등기하가 뭔지 한번 보자는 거야. 별거 없어, 얘들아. 용어 설명, 삼각형, 사각형, 닮음. 피타는 그냥 삼각형 안에서 쓰는 거. 그다음에 얘는 삼각비, 얘도 삼각형 안에서 쓰는 거야. 사실 얘네들도 다 여기서 쓰는 거야. 그치?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뭐 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쵸? 근데 마지막으로 원 배우면 끝인 거야. 별로 어렵지 않지? 그래봤자 삼각형, 사각형, 원인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로는 조금 우리가 까다롭게 봐줘야 되는 건 뭐다라고 하면 그거는 닮음이다. 정도로 기하를 너네들이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 알겠죠? 이해 가셨나요? 자, 중등기하 뭐다? 세모, 네모, 동그라미. 플러스 닮음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해볼게요. 그러면 어린이집 때 혼나요. 세모야. 그치. 삼각형이라고 하면은 이제 선생님이,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 이 애기 엄마가 좀 선행을 빨리 달리는 엄마다라고. 야, 너네 되게 나한테 칭찬을 많이 해서 너무 고맙네요. 책이 세련됐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책에 근데 오늘 얘를 내가 사실 그 오류를 옛날부터 알고 있는 오류가 있어, 얘들아. 그런데 내가 미리 이따 까먹을까봐 말을 해주면 워크북에 오타가 하나 있거든요. 워크북에 몇 쪽이야, 여기? 14쪽이지. 나중에 까먹을 것 같아서. 페이지 14쪽에 워크북에 1번에 그 첫 번째 줄에 교점을 면으로 바꿔야 돼. 1번. 그게 오타야. 나중에 바꾸세요. 교점을 면으로. 내가 수업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알려줄게. 왜냐면 요게 그 앞에 문제에도 있어. 우리 워크북에 있는 문제가 그 파트 1, 파트 2에 그 문제가 거의 들어가 있는데 그때 그걸 붙여넣다가 오타가 났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질문이 뭐가 있지 않죠? 깔끔해서 좋아요. 대괄호 오타는 없나요? 대괄호 오타? 많이 있겠지. 어딘가 있어요. 근데 뭐 수업 문제를 푸는데 딱히 문제가 될 법한 거 이번 단원에는 없습니다. 그쵸? 루이가 먼저 말을 해주면 참으로 고맙겠네요. 땡큐. 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날이라서 약간 내용이 재미없음 주의. 왜냐면 이거 할 거니까. 점이 뭔지, 선이 뭔지, 면이 뭔지, 그 다음에 교점이 뭔지, 교선이 뭔지 이런 내용을 먼저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자, 일단 얘기를 해볼게. 얘들아, 점이라는 거, 선이라는 건 다 단위가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점은 단위가 없어. 끝이거든. 그런데 선은 뭐야?
점들이 만나서 생기는 거라 얘는 이제 단위가 있겠지. 근데 내가 왜 단위가 없다 그랬냐면 그러면 선이 쌓여서 생기는 건 면이거든요. 봐봐. 얘는 점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만들어서 생기는 게 선이잖아. 그치? 근데 얘는 아예 단위가 없다며. 근데 얘가 여러 개 돼가지고 이만큼의 단위는 생겼어. 얘가 몇 센치다 이런 거는. 그치? 근데 너네 이 선의 두께가 있어 없어? 없지. 선에는 두께가 없어요. 그러면 두께가 있는 애가 누구게? 두께가 있는 애는 바로 면이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얘를 층층이 마치 퇴적암처럼, 퇴적암이 뭔지 알아 너네? 맞는 말인가 사실? 이렇게 쌓는 거야. 어때? 쌓았어. 그러면 없던 두께가 생기기 시작하죠. 어이구야 씹어버렸네. 다시 한번 이렇게 쌓는 거지. 보이나요? 그러면 이 무지개 떡 같은 친구가 어때요? 두께감이라는 것도 다시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떠나? 아까의 선과는 다르게 두께가 생겼죠. 그러니까 얘는 단위가 없었다. 이만큼의 단위가 생기고 여긴 단위가 없었어. 자, 이만큼은 단위가 있었고 여기도 생긴 거예요. 왜? 두께가 쌓였으니까. 이게 바로 면인 거예요. 그래서 점이라는 거는 단위가 없다. 선이라는 건 두께가 없다. 면은 둘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한번 써주실게요. 점이라는 거는 이렇게 쓰면 돼요. 크기가 없이 위치만을 나타내는 거겠죠. 크기가 없이 위치만을 나타내. 그 다음에 선이라는 거는 연속된 점의 모임. 모임을 갖고 있죠. 여기서 점들이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께 없이 여기 괄호를 길이만을 나타내. 방금 내가 했던 설명을 쓰기만 하는 거야. 주로 내가 필기 시간을 따로 주기 때문에 얘들아 내가 설명할 때 설명만 들어도 돼. 그리고 필기는 항상 뭐 그릴 때는 자랑 컴퍼스 이용해서 해줘. 지금은 오늘은 아마 거의 컴퍼스는 쓰는 내용이 없을 거거든요. 거의 자야. 그래서 항상 자 대고 반듯하게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연속된 여기는 선의 모임. 두께가 생기는 거죠. 끝입니다. 빠르게 쓰시고 넘어가실게요. 이제 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직선도 있을 거고 사실은 곡선도 있을 거야. 그래서 상관없기는 한데요. 뭐 이렇게도 마찬가지죠. 선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돼서 결국에 모여서 이런 면을 만들기도 하겠죠. 이런 거. 선들이 모여서 만든 게 면입니다. 아까 끊겨서 그런데 혹시 워크북 오타야? 맞아. 워크북에 있는 거야, 워크북. 14쪽이 워크북이거든? 근데 교점이라고 1번 문제에 2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줄에 있는 교점을 면으로 바꿔야 돼. 이게 사실 센스가 있으려면은 파트 1이랑 똑같게끔 풀면 돼요. 됐죠? 우리가 그리고 반장을 한 번씩 뽑아요. 그런데 데드풀 시킬까 또 여기서도? 아니면은 프리기아 스케치... 점은 크기가 없는데 근데 똑같은 거지. 그냥 모이게 되면은 옆에 쌓이다 보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왜 나중에 너네들이 있잖아. 이게 거의 그런 내용이랑 비슷한데 우리가 뭐 길이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얘를 이렇게 다 잘라. 그래서 막 한 11가지 조각으로 만들었어. 그냥 근데 걔가 11개의 어떤 단위, 그러니까 우리가 단위 정사각형 이런 얘기 혹시 들어봤어? 그게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을 말하는 거거든. 단위 원이라고 하는 거는 반지름이 1인 원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단위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일로 쪼갰을 때는
우리가 얘가 뭐 길이가 없다, 두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쌓이게 되면 길이가 있는 거기는 하죠. 그런데 이게 미분과 적분이라는 개념이랑 내가 미분 적분을 설명하겠다는 게 아니고 봐봐. 얘를 잘랐어. 그래서 어떤 단위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잘랐어. 그러면 그냥 내가 원래 이 파란 색깔 테이프라는 것이 이렇게 잘라서 뭐 조각이 됐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미분이야. 얘를 다시 다 붙여. 그럼 다시 뭐가 돼? 다시 파란색이 되지. 그게 적분이라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이제 미분을 한 거는 뭐에 맞춰서 미분을 했냐라고 하면은 마치 그 단위가 없게끔 쪼갰다라고 볼 수 있어. 근데 다시 그걸 이어붙였더니 뭐가 됐어? 원래식이 되는 거지. 그게 적분인 거지. 그래서 단위가 쪼개면 없다, 다시 다 모아주면 있다 이런 개념이 수학에서는 좀 반복돼서 나오기는 해요. 아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점과 교선의 내용입니다. 내려가 볼게요. 자, 교점이라는 거는 질문을 한번 해보지. 교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서 만들 수 있을까? 뭐와 뭐가 만나면 교점이 생길까, 얘들아? 아, 그래, 맞아. 반장 얘기하다 갑자기 넘어갔구나. 나중에 반장 한번 뽑을게요, 우리. 반장 누구 하지? 이게 약간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유치원에서 쓸 법한 왕관 아니니? 저 질문 아주 대답 좋죠? 나중에 내가 그 반장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교점이라는 거는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기기도 하고 면과 선이 만나서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선과 선 아니면 면과 선이 만나기도 해요. 선이 만나 생기는 점입니다. 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교점이 되는 거죠. 그쵸? 아니면 이렇게도 있죠. 이렇게 만약에 면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뿅 하고서 됐을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또 교점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해 가셨나요? 이렇게 교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얘들아 우리가 주로 만나보게 될 교점은 뭐냐면 이거야.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것이 교점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재밌는 질문을 하나 해볼게. 이건 정말 선생님이랑 배우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야. 봐봐. 너네 있잖아. 점이 생기는 건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거라고 했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점이 있는데 이 점이 지나가는 선이 몇 개일 때 특이한 걸까? 질문이 뭔지 이해가 됐을까? 잘 생각해봐. 자, 점이 있는데 이 점을 교점이라고 하는 거는 선이 2개 있어서 생긴다 그랬지. 그럼 내가 이 교점이 선이 2개 있어서 생겼다라고 봐. 그러면 항상 이 점 하나가 선이 2개 지나가는 거는 별로 특이한 일이 아니라고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잘 봐봐 얘들아. 만약에 교점이라는 건 선이 2개만 있어도 생기는데 어떤 다른 한 놈의 선이 여기를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3개의 선이 1개의 점을 지나간다 그러면 이거는 특이한 일이 되는 거야. 굉장히 특이한데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교점이 중복되는 거니까요. 알겠죠? 그냥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야. 아, 그러면 너네들 내가 이 말을 왜 했냐? 그러면 선 2개가 하나의 교점을 만드는 거나가 더 각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교점을 만들었는데 1개의 선이 우연찮게 더 지나간다 그러면 굉장히 특이한 일이라는 거지. 예시를 들어서 보여줄게요. 자, 삼각형이 있었어. 그런데 내가 여기서 꼭지점과 꼭지점과 마주보는 면, 대변을 연결해서 교점이 생겼어. 그렇지. 자, 그런데 이거는 그냥 생긴 거야. 왜 생겼어? 선이 2개 있으니까 생긴 점인 거지. 그런데 내가 여기 꼭지점에서 대변을 지나가게 선을 그었는데 얘를 꼭 지나가야 되냐? 내가 이런 걸 물어본 거야. 근데 꼭 지나갈 필요는 없죠. 지나가게 되면 굉장히 특이한 일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3개가 되면은 좀 특이한 얘기가 된다. 그걸 기억해 달라는 거야. 나중 가면 이 개념을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꼭지점과 대변을 연결했을 때 하필 한 점을 지나가려면 굉장히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 갔어? 이렇게 있을 때 꼭지점과 대변을 연결하고 꼭지점과 대변을 연결해. 그래서 그냥 한 점을 지나가는 건 안 이상하다고.
그런데 여기서 얘까지 지나가려면 어떤 증명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교점을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선입니다. 교선은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거예요.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좀 그림을 그려주자면 이렇게 생기겠지? 내가 그냥 딱 맞게끔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바로 교선이 되는 거죠. 끝입니다. 이거 쓰시고 밑으로 내려갈게요. 뒤에도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용어 정리는 그냥 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알 것은 같다. 얘들아, 지금은 그 정도면 돼. 훌륭해. 왜냐하면 내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했어. 그냥 그렇구나. 곡선끼리 만나도 교점이죠. 근데 곡선끼리 만나기 쉽진 않겠다.